179 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월 29일에 발생했으니까 이제 보름이 다 되었습니다. 참 미스테리한 참사였죠.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건 블랙박스가 빠르게 수거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분석을 맡긴 미국으로부터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폭발 직전 4분 동안의 기록이 전혀 없더라. 블랙박스 속 음성 기록 장치에도 없고 비행 기록 장치에도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조종사가 관제탑을 향해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조류와 충돌했다. 이렇게 외친 게 8시 59분인데요. 블랙박스에는 8시 58분 49초까지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되면 사고 원인은 어떻게 밝혀야 될까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극동대학교 항공안전관리학과 권보헌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비행기의 블랙박스가 어떤 것인가 막연히는 아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주시겠어요? 네, 블랙박스는 기본적으로 항공기 기본 여러 데이터가 들어가는 음. FDR, 플라이트 데이터 리코더와 CVR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CVR은 칵핏 보이스 리코더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전부 기록이 됩니다. 이 음. 블랙박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강도도 굉장히 강합니다. 대략 아. 3,400G, 그러니까 우리 중력 가속도의 3,400배를 견딜 수 있고 1,100도씨에서 1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1100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 이 칵핏 보이스 리코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음량이 녹음이 되는데요. 예. 조종사와 관제사와 대화, 조종사끼리 대화, 예. 조종사와 이제 객실 승무원 또는 뭐 방송 이런 것들이 다 녹음이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기 안에서 일어나는 소음들이 다 녹음이 됩니다. 소음까지 다 들어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종사가 어떤 기재 취급을 하게 되면 딱 소리라든가 예. 또는 뭐 여러 가지 음들을 다 녹음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주의 깊게 들어서 어떤 그 행위를 했구나 보지 않더라도 네. 이제 그런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관제탑에 남아있는 네네. 음성 장치는 네네. 조종사가 뭔가 눌러서 말할 때만 잡히는 거고 네, 조종사와 관제사 둘이 이야기하는 둘 걸로 대화밖에 잡힙니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8시 59분에 네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조류와 충돌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있는데 네네. 그다음 폭발까지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아마 그 뒤에 조종사와 관제사가 더 통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뒤에 랜딩 착륙 허가를 예. 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아마 조금 더 관제사가 어떤 상황입니까 하는 거 물어봤을 수는 있을 거예요. 답을 만약 했다면 네, 남아있겠지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모든 것은 블랙박스 속 음성 예, 기록 그게 장치에 남아있는데 가장 정확하죠. 이제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 음성 기록 장치의 4분이 그러니까 삭제됐다는 게 아니라 아예 기록이 안 녹음이 됐다는 안 된 겁니다. 녹음이 안 됐다는 네, 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러셨죠? 예, FDR FDR. 네, 네. 비행 기록 장치 네, 네. 요것도 역시 아무것도 녹화가 안 됐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록이 됐는데 블랙박스 자체가 부서져서 뭐 찾을 수 없다도 아니고 기록됐는데 삭제됐어요도 아니고 그냥 애초에 기록 자체가 녹화가 안 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평생 이런 뉴스들 많이 봤는데 비행기가 잿더미가 돼가지고선 결국은 못 찾았어요라든지 바닷속 너무 깊이 추락해서 못 찾았어 이런 건 들어봤지만 네, 네. 블랙박스를 찾았어요 했는데 거기에 기록이 없어요라는 얘기는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도 30년 이 안전을 연구했는데 거의 뭐 처음 듣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예. 737 같은 경우는 예. 이 두 개의 장비에 들어가는 전원이 그 항공기 엔진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교류 전원을 받습니다. 뭐 AC라고 그러는데 교류 전원 115V의 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FDR 같은 경우는 좌측 엔진에서 전원을 받고 예. CVR 같은 경우는 우측 엔진에서 전원을 받아요. 아까 엔진이 말하자면은 비행기 안에 발전소 같은 거죠. 발전기를 겸하고 발전기.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전원을 받는데 여기 두 가지가 다 안 됐다는 것은 결국 두 엔진 모두 기능을 상실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엔진이 상실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말 극히 드문 이제 항공기가 요즘 항공기들은 이제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예전에 60분이었다면 지금은 120분, 207분까지 이렇게 늘어난 정도로 엔진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예. 상황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조류를 충돌한다거나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렇게 두 개의 엔진이 이제 꺼진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평생 블랙박스를 찾았는데 네. 녹화가 안 돼 있어요라는 건 처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는 이렇게 비행기의 엔진 두 개가 일시에 다고장이 나는 케이스는 아주 드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700만 분의 1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700만 분의 1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교수님도 못 보시고 저도 못 보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는 뭐 많은 그 사고 사례를 연구를 했지만 이렇게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 돼서 기록이 안 된 것을 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와. 결국 엔진 두 개가 동시에 다고장이 나버리는 경우 자체가 너무나 드물다 굉장히 보니까 드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네네. 그 두 개가 다 고장이 나면 전원이 공급 차단이 됐을 거고 그래서 4분 동안 기록이 없을 거다. 근데 네네. 여기서 질문 하나. 네네. 아무리 엔진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블랙박스라고 하는 건 중요하니까 뭐 보조 배터리라든지 네네. 독립적인 배터리 장치 같은 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엔진이 두 개가 꺼지면 APU라는 장비를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절차에 있어요. 이제 엔진 두 개 꺼지면 APU라는 것은 이제 auxiliary power unit라고 그래서 보조 엔진이죠. 그 보조 엔진을 작동을 하게 되면은 예. 전원을 다시 정상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엔진이 꺼지거나 엔진 하나가 꺼지더라도 반드시 보조 엔진을 작동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긴급하기 때문에 이 보조 엔진 자체를 작동을 못 시켰습니다. 보조 그리고 엔진이 있긴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항상 이 항공기에는 이 보조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같은 거잖아요, 그게. 보조 좀 배터리가 달라요? 하나의 엔진이죠, 일종의. 엔진이. 네, 근데 그거는 그걸 왜 못 켰어요? 그냥 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추정인데 이제 항공기가 이제 접근 중에 우측 엔진이 먼저 그 조리에 충돌을 하면서 예. 우측 엔진이 이제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하고 예. 좌측 엔진도 이제 같이 조류에 이제 예. 충돌되면서 두 개 엔진이 꺼졌습니다. 이 경우는 항공기 조종관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유압 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뻑뻑해져요. 네네. 거의 그래서 기장님이 아마 그 부기장한테 이게 좀 빨리 좀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 얘기들을 교수님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특히 조종 경험 있으신 분들은. 네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왜 자동차 핸들 네네, 뻑뻑해지듯이 그렇습니다. 이게 뻑뻑해지면 이거를 두 사람이 조종사 부조종사 두 사람이 꽉 잡아야 겨우 네네. 방향을 잡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도 없었고 보조 엔진을 켤 손도 없었을 거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럼 보조 엔진도 그렇게 지금 되면서 블랙박스 속에 음성 기록 장치, 비행 기록 장치가 4분 동안 다 남아있지도 않은 상황. 그러면 이게 이제 사고 원인 어떻게 밝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증거가 되는 것은 CVR과 이제 DFDR 그 비행 기록 장치에서 나오는 그것만이 증거로서 가능한데 이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추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고 원인을. 예. 물론 뭐 지상에서 목격자가 있고 공항 CCTV가 있을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그 어떤 뭐 그 주민분이 이제 촬영도 했지만 예. 이 부분은 증거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체가 그 나중에 추정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그런 속도를 내는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 물론 예. 우리가 그 동영상을 뭐 프레임별로 해서 속도 추정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예. 현대 과학은. 그렇지만 이 항공기가 정확하게 몇 나트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서 부딪혀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밝히기가 곤란한 상태가 블랙박스 되겠습니다. 없이는. 네네. 아까 주 엔진, 보조 엔진 얘기해 네네. 주셨는데 그것 외에 또 보조 배터리 설치도 예, 보조 의무라는 얘기를 제가 배터리가 들었는데.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그 737 같이 예. 그 CVR이나 DFDR이 이렇게 엔진이 만약에 멈추게 되면은 교류전을 받는 장비들이 작동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엔진이 멈추게 되면 결국 배터리에서 우리가 이제 스탠바이 전원을 해서 이게 바꿔주는 인버터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설계 자체가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CVR과 DFDR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고 조사하는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두 개 중에 하나는 전원을 공급해야 되겠다 했는데 CVR이 이제 전원을 공급하게 된 이유는 FDR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공기 비행 데이터를 받는데 이 전원이 두 개가 다 이제 죽어버리면 네. 비행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예. 비행 데이터를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결국은 CVR에 전원을 10분 플러스 마이너스 1분 정도
대략 10분에서 뭐 9분에서 11분 정도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보조 배터리, 인제 이것을 그 전문 용어로 립스라고 합니다. 음. Record Independent Power Supply라는 것을 장착을 해서 별도로 인제 전원을 거기에만 공급해 줄 수 근데 이 있는 비행기는 것을. 없었어요, 그게? 이 비행기는 그 이전에 그 규제 이전에 아. 만들어진 항공기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반드시 달도록 한 게 2018 네네. 년부터인데 그전에 예. 이 비행기는 그 전에 네네. 제작이 됐기 제작되고 때문에 예 보조 수입 배터리는 도입이 됐습니다. 없었다. 네네. 아, 듣고 나니까 참 이게 답답한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러면은 비록 마지막 4분을 밝힐 블랙박스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보름 동안 쏟아진 동영상, 사진, 증언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네네. 네. 큼직한 것들 재구성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 대와 충돌했고 엔진 두 쪽이 다 고장이 났다. 멈춰섰다는 건 이제 거의 팩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교수님? 예. 지금 하이드롤이라든가 인제 전기 계통이 이렇게 멈췄다는 것은 결국 엔진 2개가 다 멈춘 게 되거든요. 근데 조류 충돌이 난다고 해서 다 엔진이 그냥 고장 나고 멈춰서는 건 아니라던데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조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되는 조류가 지금 날아온 걸로 지금 추정이 되나요? 예. 실제 그 엔진을 설계할 때 이 조류 충돌 실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버드 인제스천 서티피케이트 스탠다드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미국 FA에 그것을 인제 우리가 다 실험을 하고 이거 테스트를 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류대가 거의 수백 마리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게 이렇게 인제 그 항공기에 손상을 많이 준 이유는 네. 관제사가 처음에 인제 그 Use Caution Bird Strike 이렇게 인제 주의를 줬습니다. 그 순간에 조종사가 아마 봤거나 부딪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얘기하는 그것과 거의 동시에 부딪혔을 거라고 이제 보세요. 관제사가 왜 그러냐면 항상 비행기를 보거나 새를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계기 그러겠죠. 비행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인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측 엔진이 먼저 손상된 것은 우측에서 이렇게 새들이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관제탑 뒤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관제사도 보기가 좀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제 우측 엔진이 많이 손상이 된 것은 결국 새떼가 우측 엔진 쪽으로 들어가면서 흡입이 되고 일부는 동체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퍼지면서 좌측 엔진은 새가 적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고장은 양쪽이 다 날 수. 예. 결국 인제 새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을 보면은 여객기 규모의 이 비행기 규모의 10배가 되는 새떼가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새떼가 날아와 버린 네네. 새 거예요. 조류가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저거를 빨리 좀 발견했으면 좋았는데 관제탑 뒤에서부터 날아왔을 거다. 조종사 육안으로는 저 정도는 안 보이나요? 조종사가 인제 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저런 조류를 봤을 경우에는 이미 좀 늦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떼가 제 생각에는 활주로 쪽으로 이렇게 인제 하강하면서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는 인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려다 갑자기 복행한 네네네. 이유가 피하려고 했을 거다. 피하려고 올라간 그럼 거죠.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부딪힌 거군요. 예예. 그래서 피하려고 인제 파워를 넣었는데 그 상태는 인제 엔진이 고출력이니까 예. 인제 항공기 오히려 엔진 손상이 더 심했을 거로 판단이 돼요. 엔진 두 개는 동시에 멈춰 버렸고 네네.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종관이 움직이지 않았을 뻑뻑해졌을 거다. 네네. 그래서 그걸 잡고 동체 착륙을 하느라고 다른 것들을 조정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네. 거의 지금.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둔더까지 네네. 로컬라이저까지 앞에 있을 거라고 조종사는 몰랐을까요? 이 조종사들은 그는 장비가 있다는 것만 알지 예. 그 장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 알기 못합니다. 어렵죠. 알 그게 필요도 없는 설마 그게 것이고요. 콘크리트일 줄은. 네. 모든 것은 국제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뭐 그런 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큼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세세한 것은 블랙박스를 통해서 더 규명이 되리라 기대했는데 지금 4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성 게시글 영상이 지금 멈추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뭐 보상금 많이 받아 좋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게 엄정 수사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또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제발 이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극동대학교 항공안전관리학과 권보헌 교수와 함께 짚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제가 권금미 교수님하고 이제 인사 나누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 그동안 좀 궁금했던 것들 편하게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간을 좀 여쭸더니 한 5 분에서 10분 네네. 정도만 괜찮습니다. 예 네. 교수님이 양해를 해 주셔서 다시 예 앉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제가 이제 평소에 궁금했는데 질문 못 했던 건 뭐냐면 조류 충돌이라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인가? 이거 궁금하고 또 언뜻 생각하면 이 기자님들이 앞을 보고 계시니까 넓은 이 창을 통해서 보고 계시니까 조류가 날아오면 이렇게 좀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문외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권보원 교수가 조종사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그냥 학자가 아니라 얼마나 조종을 하셨죠? 비행기 예, 조종을? 군에서 전투기 10년 조종을 하고 예. 민간 대한항공에서 30년간 예, 비행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40년 네네. 조종 경험이 있으신 네네네. 분이시군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상황들 40년 동안 정말 많이 겪어 보셨을 네, 텐데 그렇죠. 일단 새가 날아오면 그걸 좀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새가 발견되는 것은 예. 뭐 아무리 무리를 몰려다니더라도 실제 발견하는 순간 거의 충돌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비행기가? 인제 비행기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 착륙할 때 약 300km 정도의 속도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와. 새가 보이는 순간 거의 충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시속 됩니다. 300km요? 네네. 그리고 이륙할 어. 때는 항공기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동 자체가 인제 이륙 경로가 있기 때문에 예예. 또 무게도 무겁고 이제 기동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륙할 때는. 예. 그래서 이륙할 때는 뭐 활주로에서 이륙하면 거의 부딪힌다고 보면 됩니다, 지나갈 그렇군요. 때는. 아 그거 너무 멍청한 질문 아니냐고 미르미 님이 그러셨는데 저도 멍청한 질문인 거 아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언뜻 생각할 때는 '아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원체 많이 하세요. 그치 교수님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다. 네. 그건 보는 순간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순간 네. 이미 부딪힌다. 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앞에 갑자기 음. 노루가 나타나면은 시속 100km로 갈 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맞아요. 부딪히거든요.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뭐 튀어나오면 막 네네. 강아지 튀어나오고 이러면 그걸 뭐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라 피할 겨를도 없이 그냥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로 네네. 그 말씀을 일단 하셨고 하나는 그러면 조류 충돌이라는 게 잦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뉴스로 "오늘 조류 충돌 났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류 충돌로 기체에 이상이 생기는 뉴스는 아주 드문 굉장히 저희가 드뭅니다. 네. 하는데 실제로 그럼 조종사들이 조류와 충돌하는 일은 얼마나 잦습니까? 지난해 네. 기록을 보게 되면 연간 뭐 640건 정도 발생을 했다고 되는데 그것은 이제 보고할 정도의 큰 사건들입니다. 예. 통상 이제 작은 찌르레기나 이런 새들은 부딪혀도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조그만 새 한두 마리 예, 들어가는 그런 거는 부분은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인제 어 항공기에 이렇게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 편입니다. 보통 인제 동체가 크니까 예. 동체에 부딪히고 아니면 그 착륙 아. 중에는 아래쪽에 부딪히고 이렇게 되는데 아 그냥 걔네들도 그 피하죠. 비행기를 피하거나 혹은 비행기랑 네네. 그냥 동체랑 부딪히고 충돌해서 죽어버리죠. 떨어지는 네네 거지 네. 딱 엔진 그 부분으로 빨리는 경우는 네네. 그렇게 많지 않다. 인제 음. 엔진이 인제 이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는 흡입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보통 착륙할 때는 인제 보통 그 추력이 한 50에서 60%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착륙할 때 부딪히는 경우는 작은 새는 인제 들어가서 별 손상 없이 빠져나가 버려요. 아 빠져나가기도 해요? 네네. 아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얘네들이 죽는 경우가 있고 예, 거의 뭐 갈린다고 보면 되죠. 아 네네. 한두 마리는 작은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 한두 마리는 이제 문제는 아니네요. 네. 한두 마리는 뭐 보는 순간에 일단 부딪히고 그렇게 음. 부딪혔을 때 항공기 엔진에 특별한 사항 없으면 그냥 착륙을 합니다. 착륙을 하고 나서 아. 나중에 인제 수리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뉴스에까지는 보도가 예, 안 그건 되니까 뭐 네, 우리가 거의 모르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또 뭐 1 년에 600몇 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640건 정도는 보고가 될 네, 보고될 정도의 정도의 손상을 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네네. 외에는 굉장히 많단 굉장히 말씀이시고 많습니다. 이번처럼 엔진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동시에 고장이 나는 경우는 아까 얼마만 거의 7 0 0만 700만 분의 불에서 1 1 0 0 0만 분의 1 정도가 될 세상에 겁니다. 700만 분의 1 에서 1000만 분의 1의 확률의 사고가 이번에 난 거네요. 그런다는 얘기는 지금 새떼가 얼마나 컸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예, 새떼가 인제 크고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인제 보통 이렇게 청둥오리 같은 경우는 뭐 무게가 1kg에서 1.5kg 정도 되고 서해안 인제 이게 서식지가 4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무안공항 같은 데는. 이 서식지에서 고 시간대면 인제 그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보통 인제 음. 그 무안 지역에서 바닷가 쪽으로 움직이거나 음. 그래서
이제 나타났는데 많게는 뭐 수천 마리까지 한꺼번에 움직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아. 새떼가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수백 마리가 움직입니다. 수백 마리가 움직이고. 네네. 지금 사실은 저 때도요. 저 새 무리 영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네네. 아니 새에 좀 부딪혔다고 해서 그렇게 음. 2 개가나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전문가들이. 제가 네네. 네. 인터뷰했을 때 네. 그 어지간해 가지고는 2 개가 다 고장 안 납니다. 그래서 기체 결함일 겁니다라는 쪽이 네네. 우세했고 아니면 네. 조종사 실수일 겁니다라는 쪽이 우세했는데 저 영상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다들 특히 조종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야 저 정도면은 엔진 2 쪽이 다 고장이 날 수도 있겠네요."라고 하셨어요. 저게 뭐냐면 여객기의 10배 규모에 해당하는 새 떼가 저렇게 뱀처럼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피해 볼 수도 없이 그냥 2 군데로 다 빨려 들어간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기 근데 저는 교수님 저 정도 상황이면 근데 무안공항에서 지금까지는 저런 큰 사고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민항기 자체가 크게 취항을 안 했었고요. 이번에 아. 인제 좀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인제 그 초하타성 그 전세기형으로 인제 음. 동남아를 이렇게 취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고가 그 취항한 지 21일 만에 발생을 맞아요.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인제 시간대상으로 보통 인제 9 시에서 10시 사이 인제 예. 먹이 활동을 나가고 예. 오후 5 시에서 6시 사이에는 다시 인제 귀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인제 음. 조류들이 많이 인제 충돌을 하고 음. 그 이후는 인제 중간에 인제 개별적으로 놀아요, 새들도. 예. 인제 그런 예. 경우는 뭐 부딪히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리드가 있는 이런 새떼들은 네. 흩어지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음. 그 충돌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참 예 일단 이제 그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엔진 2 개가 고장 났으면 보조 엔진을 네네. 출력시키는 그 네네. 버튼 눌러요? 아니면 그것도 뭘 잡아당겨야 돼요?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서 이렇게 위에서? 돌리는데 그게 시동 걸리는데 대략 1 분에서 2분 사이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아예 그걸 생각을 못 했었고 왜냐면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조종사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제 체크리스트. 엔진이 2 개가 인제 예 꺼지더라도 예. 인제 기본적으로 메모리, 기억을 해서 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 예.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읽으면서 하나씩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본적으로는 어. 우리가 인제 엔진이 2 개 다 꺼지면은 예. 퓨얼 스위치를 오프하고 다시 온하는 예. 그 시동 절차가 있고 예. 그 이후에 인제 보조 엔진을 거는 절차가 인제 들어가 2 개가 다 있습니다. 고장 난 것 같다. 그럼 한 번 주 엔진을 껐다 네네. 켰다 해 보는 게 첫 네네네. 번째 할 그렇죠. 일. 네네. 2 번째 매뉴얼은 2 개 다 고장 났네. 그럼 보조 엔진 네. 틀자. 이렇게 되는 그렇죠. 네. 건데.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예. 인제 기장이 체크리스트 인제 엔진 플레임아웃 체크리스트 오늘 CV어 데미지 체크리스트 하게 되면 인제 체크리스트를 꺼내서 이렇게 인제 보면서 하나씩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인제 그 체크리스트가 찢어져 있다는 것은 급하니까 이제 찢어서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거죠. 체크리스트가 찢어져 있었어요? 예. 이번에 뭐 저기 영상에 보게 되면은 예. 체크리스트 그 관련되는 부분이 찢어서 이렇게 좀 나와 있었거든요. 굉장히 급했다는 굉장히 이야기. 급한 거죠. 굉장히 네네. 급했다는 네. 이야기고 위에 버튼을 누를 아마 그 그 상황도 시간도 안 될 정도로. 됐을 네. 거라는 경험자의 생각은 네네. 조종관이 아까 네. 뻑뻑해졌을 거의 것 혼자 하면은 이게 조정이 안 됩니다. 그게 인제 엔진이 한 번에 확 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약간 에너지가 남아 인제 꺼졌기 때문에 조종관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뻑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것은 또 인제 최소한 움직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또 보조 인제 우리가 리저브라 그러는데 음. 거기에서 인제 그 유압을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거는 2 개가 다 꺼지더라도 최소한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아. 있는데 그게 굉장히 힘이 들다는 거죠. 자동차도 우리가 이게 유압이 죽어버리면은 맞아요. 힘든데 뻑뻑해요. 비행기는 예전에는 인제 케이블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옛날 비행기들은 인제 예 그게 예. 워낙 비행기가 커지니까 예. 인제 그 유압 펌프를 통해서 전기 시스템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음. 그것마저 인제 안 될 경우는 최후에는 이렇게 진짜 거의 막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내리는데 기장이 아마 이 선회하는 조작은 이제 뱅크라는 것을 넣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선회하는 도중에 유지가 되는 게 계속 떨어지면서 선회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네. 착륙을 시도하다가 샛대를 만나서 다시 네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게 아마 과정이었죠. 피하려고 올라간 것 같은데 이미 부딪혔다는 네네. 얘기고. 피하면서 야, 부딪혔습니다. 부딪히자마자 엔진이 고장이 난 걸 알고 이건 더 올라가지 네네. 못하겠다 해서 다시 돌아서 유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렸는데 그거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조종사들이 그 메이데이 콜을 하는 것은 네. 부딪혔다고 메이데이 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음. 엔진이 화재가 발생했거나 또는 엔진이 두 개 다 결함이 생겨서 네. 도저히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할 때 이제 메이데이 콜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데이 콜을 했을 때는 이미 엔진이 다 더 이상 작동이 안 된 상태에서 네. 했을 것이고 아. 아마 굉장히 긴급하게 했을 겁니다. 예, 예.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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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어 2216 버드 스트라이크 하면서 네, 네. 그때는 이미 이게 두 개 엔진이 다 거의 손상이 된 이미 상태 멈춘 그렇게 거라고 보시는 보시면 될 겁니다. 거군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2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관제사가 2분 전에 줬으니까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미 동시에 관제사가 부딪히는 걸 보면서 이 말을 했거나 또는 하면서 바로 부딪히는데 이제 그 동영상에 보게 되면은 항공기 랜딩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이제 고라운드 하는 중에 부딪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추력 상태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손상은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조종관을 2명의 기장과 부기장이 꽉 붙잡고 동체 착륙까지. 이거는 네네. 이 동체 착륙 장면은 보면은 경험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허드슨강 사고 이후에 네. 그 회사에서 이제 동체 착륙 그리고 엔진 두 개가 네. 꺼지는 상황을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을 많이 받는다면서요, 조종사들이? 많이는 안 받습니다. 이게 이제 1년에 한 그래요? 번 정도. 왜냐면 이건 진짜 극히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 모든 예. 것을 다 훈련하려면 훈련만 해야 돼요. 그렇죠, 1년 그렇죠. 내내. 예. 그래서 훈련을 해 봤는데 실제 비행기에 선회하면서 이게 강화를 합니다. 치마라 그러죠. 비행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추력을 컴퓨터로 해서 돌려서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네. 만약 15초만 늦게 이렇게 선회가 들어갔다면 활주로 미달해서 이제 땅에 떨어졌지 않을까. 그냥 땅하고 왜냐면 이제 충돌했을 것이다. 나가는 게 15초, 들어오는 게 15초를 나가면 15초를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때 속도가 대략 한 260km 정도. 예. 그러면 이제 분당 4km를 가는데 15초, 15초 하면 30초잖아요. 그럼 2km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2km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음. 이 착륙을 이제 활주로 지나서 1200m 했으니까 네, 네. 만약 2km를 더 나갔다 그러면 결국 활주를 미달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종사는 정말 거의 컴퓨터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와 같은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엔진 2개가 다 나가는 7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상황을 맞아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동체 착륙을 했는데 만약 그 콘크리트 둔덕 그거 없었으면은 교수님 그 구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성 사진을 저희가 확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둔덕이 없었으면은 그 뒤가 수풀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주로는 끝나요. 활주로는 끝나는데 수풀 같은 게 쭉 있었어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해치고 바다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나가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렇게 됩니다. 예. 네, 지금 지금 저렇게 돼 있어요. 예. 둔덕이 이제 대략 250m 정도 예. 위치해 있고 그 뒤에 또 담벼락이 있습니다. 이 예. 항공 국제공항은 보안 등급 1등급이기 때문에 예. 담벼락이 있습니다. 담벼락은 물론 근데 뚫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뚫고 나갈 수 있지만 예전 사고들을 보면은 담벼락에 부딪히는 순간에도 이 폭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래요? 예, 담벼락이 이제 우리가 밀고 나갈 정도의 속도면 그냥 예, 밀고 예. 나가는데 예, 예. 이 속도가 200km 정도가 되면은 이게 충격으로 이제 팍 부딪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날개가 탈락되면서 화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 정도는 적을 수가 있지만 예. 화재는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블랙박스가 이제 녹화가 안 됐으니까 네. 결국은 저런 부분은 시뮬레이션으로 충돌 실험을 해서 과연 충격이 얼마나가 더 있을지 그리고 담벼락에 부딪혔다면 과연 안전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측으로만 되는 것은 그렇군요. 아니고요. 지금 저 네네. 로컬라이저가 있고 네네. 그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뒤가 담벼락인 네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담벼락인 뒤에 거예요. 담벼락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가 이제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담벼락을 하긴 네, 당연히 해야 하지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또 문외한인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 담벼락도 비행기가 부딪히면은
사람은 못 넘지만 비행기가 넘어 부딪히면은 이 파손이 잘 되게끔 하는 식으로 시공이 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앞으로 좀 그거는 회사를 만들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뭐 규정을. 그까지는 고려를 안 하죠. 보통 음. 담벼락이 워낙에 인제 안전 그 구역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 뭐 그런 예. 것은 고려를 안 하는데, 그리고 예. 지금 있는 담벼락도 인제 안전구역, 우리가 법적으로 돼 있는 안전구역 벗어난 밖입니다. 그렇기 거죠. 때문에 뭐 네. 그런 것까지는 고려를 안 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불운에 불운에 불운이 네. 더한 정말 불운들이 겹쳐진 이런 케이스는 정말 극히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제곱으로 나가게 되면 예. 정말 힘든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참 네, 너무 너무 안타까운데 거기다가 지금 블랙박스까지 그 마지막 4 분이 여러분 지워진 게 아니고요. 삭제된 게 아니라 애초에 기록이 녹음 안 된. 녹화가 안 네네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그 문제이고, 그래서 아마 그 시스템은 이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현재로서는 뭐 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인제 우리가 음. 국제 기준을 가지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예. 국제 기준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강화할 수는 하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 항공사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만 자꾸 그런 것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은 그럼 네. 차별이 되니까 아. 어쨌든 기준은 국제 기준을 맞추고 미니멈, 예. 나머지는 항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뭐 국가에서 이제 권고 사항으로 정도 되는 것이지 예.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을 거로 판단이 그렇군요. 됩니다. 그렇군요. 저 4 분이 기록이 안 되면서 인제 생기는 문제점들이 이렇게 되면은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때문이 아니라 "기체 결함이었어."라는 주장도 막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기체 결함이 아니라 뭐 때문이었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법정 다툼이 일어날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네. 뭐 사고 조사가 이렇게 추정으로 답이 나올 수밖에 예, 없는 예. 것이고, 물론 사고 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민사나 형사상의 어떤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수사를 하시겠지만 음.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 보험사가 네.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 일단 줘야죠. 기본적으로는 그 제주항공이 그 가입한 보험사에서 기본적으로는 보상을 하고, 음. 나머지는 인제 뭐 공항에 문제가 있다면은 공항의 어떤 과실이라든가 공항에 책임이 있다면은 이제 구상을 청구를 하겠죠. 네. 그 과정에서 인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셋대가 공항 안에서 부딪혔는지 또는 아. 밖에서 부딪혔는지, 이 부분도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어디에 부딪혔냐에 따라서 또 공항 책임이 예. 더해지고 공항 밖에서 덜해지고. 부딪히는까지 공항이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제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예.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이게 충돌했을 때 그게 충격량이 어느 정도인지 속도라든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충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 그죠.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그게 없었다면 담벼락하고 인제 그 충돌했을 때 충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인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굉장히 많은 복잡해지네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 걸립니다. 네. 그 사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렇게 지금 네네네. 네. 복잡해지는 상황.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근데 국토부가 지금 셀프 조사하는 거라서 네. 4 분이 없다는 거 이거 믿어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음. 이건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블랙박스 분석해 달라고 미국으로 보냈는데, 미국이 거기 어디죠? 하여튼 미국으로 NTSB로 보냈습니다. 아, 네네. 예. 근데 미국에서 지금 연락이 온 거예요. 뜯어 보니까 4 분이 없다고. 예. 근데 그게 뭐 이게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인제 항공기 전원 시스템이 들어가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게 되면 당연히 전원이 안 들어가서 녹화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서 뭐 어떤 음모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가 돼야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참 얘기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그 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유가족들한테 네네. 저는 참 입에 담기도 끔찍한 악플들을 다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일가족이 다 사망한 뭐 이런 집에 그래서 보상금이 뭐 7 배로 나와서 좋겠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여러분 다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습니다.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뭐 극소수겠지만. 예, 그건 언어 폭력이죠. 언어 폭력이고, 이거는 사실 그 이번에 물론 유가족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정말 네. 한 가족 전체를 이렇게 이런 집도 잊는다는 것은 있어요. 평생 이 아마 음. 엄청난 충격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거기 그 투입됐던 우리 군경분들, 뭐 경찰 또는 네. 소방대원분들, 네.
그분들도 그 현장은 정말 참혹합니다 사실은. 음. 그 인제 뭐 음. 사상자도 있고 뭐 항공기 잔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짜 보통 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그분들이 거의 한 달 동안 뭐 식사를 못 하거나 이렇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아 그 그래서 수습과 구조와 진화하러 갔던 네네. 그 많은 대원들. 네. 그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것 네. 같지만 예. 그중에서 어떤 뭐 시신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평생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아 않습니까? 우리 물론이죠. 가족이 음.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가더라도 우리가 참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뭐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정말 치유라든가 이런 것도 도와드려야 되고 또 뭐 항공사 아. 직원들도 사실은 그 유가족을 도와드리는 그 음. 과정에서 계속 뭐 이 네. 슬픈 장면을 봤기 예. 때문에 예.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네네. 전쟁터 갔다 오신 분들이 네. 그 당시는 막 격한 상황 속에서 모르다가 한참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적인 정신적으로 네 트라우마가 그게 계속 떠오르죠. 내 전우가 총을 맞는 장면, 네네. 뭐가 어떻게 훼손되는 장면, 이걸 다 봤던 것들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서 힘들다. 정신병 걸리는 분들도 예. 계시잖아요. 그럴 수 근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면서 아유 저분들은 원래 저 일하는 분들이니까 소방관 분들 음. 하시는 거지 뭐 경찰 뭐 혹은 공무원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군요. 그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음. 사람이고 물론 뭐 음.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만 예. 예. 결국은 그분들은 정말 평생에 보기 힘든 아 그런 그럼요. 장면들을 봤기 때문에 그게 계속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우리가 언젠가부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조차도 그냥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내 일이다, 내 가족의 일이다 생각하면 이분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네네. 그야말로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 트라우마도 이것도 우리 관심 가지고 치유를 해야 예. 된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저도 음. 사실 군에 있을 때 인제 동료가 이렇게 비행 사고로 사망한 케이스를 봤는데 그게 아 지금도 인제 불쑥불쑥 떠오를 정도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 그래도 인제 뭐 그 경우는 제가 뭐 잔혹한 현장을 본 것은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음. 정말 참사지 않습니까? 참사죠. 참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현장이 우리가 인제 그 사이트라 그러는데 그 현장에 들어갈 때는 정말 이게 또 본인은 또 직업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네. 되지만 그것을 평소에 받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죠. 정말 잊혀지지 않고 정말 네. 들어가기 싫지만 예. 본인의 직업이기 때문에 했을 거기 때문에 음. 그런 분들에 대한 이게 진짜 좀 치유 치유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을 그냥 해야 될 걸로 관심 봅니다. 갖자 정도가 아니라 예 이게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음. 심각하게 예. 유가족과 거의 예. 동일한 예. 수준으로 이렇게 아마 트라우마를 가질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유가족들 그리고 네. 이 사고 수습에 나섰던 분들 중에 이 많은 분들에게 네네. 이런 치유의 치료, 예, 심리 치료가 시스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네요. 저희는 뭐 그냥 관심 갖자 정도 네. 이야기하는 건데 겪어보신 분으로서 이거는 상상 초월하는 큰 트라우마가 평생 쫓아다닌다. 이것도 여러분 관심 갖자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겠다 말씀 드리면서 교수님 긴 시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오은숙 님이 예, 문자 주셨고요. 이분이 진짜 전문가신 것 같네요. 예, 데이비 린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린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좀 더 그러세요, 말씀드리고 교수님. 싶은 게 예. 지금 우리가 인제 항공기 사고는 항상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예. 인제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 지금 우리는 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음. 조사와 수사의 차이점은 조사는 비처벌을 기본으로 해서 정말 음. 관계되는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와 백그라운드까지 음. 알아내서 원인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예. 뭐 수사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행정 처분을 하거나 또는 뭐 거기에 상응하는 음.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제 항공기 사고를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네. 결국은 이 다음에 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관계되는 모든 다 사람들의 불러서. 세세한 것을 백그라운드까지 맞아요. 숨겨진 이야기까지 찾아내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 수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사에는 우리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되면 뭐 묵비권의 예. 행사라든가 예.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음. 만약 수사로 이렇게 입건이 돼 버리면은 입을 또 다물어요. 담당자들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 이번 같이 인제 조사팀은 22명, 수사팀은 264명인데 아. 264명이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 물론 뭐 그중에 잘못하신 분이 있겠지만 예. 그분들을 수사부터 해 버리면 조사는 인제 물 건너가는 게 될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 또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 원인은 조류 충돌이잖아요. 조류 충돌. 네네. 그러니까 누가 막 어디 테러리스트가 나와서 뭘 하고 이러면 이제 수사부터 해야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지금 조류 충돌부터 시작해서 불운에 겹쳤고 물론 그 과정에서 왜 이건 못했어? 왜 미리 이건 못했어? 왜 이건 막지 못했어? 왜 빨리빨리 조류 있는 거 말 못했어? 왜 둔덕 만들었어? 이걸 잡긴 잡아야겠지만 거기서부터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들이 숨겨질 수 있다. 그다음 대응을 못할 수 있다. 네. 보완을 대응이 안 못할 되는 수 거죠. 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음. 그 미국 NTSB나 인제 네. 유럽의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네. 수사부터 하지 않습니다. 인제 조사를 다 아. 끝내고 인제 1 년, 2년 기다리겠죠. 물론 뭐 그 사고에 관계되신 분들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음. 그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나서 홀가분하게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수사부터 하게 되면 변호사가 말을 하지 말라 그러겠죠. 그러겠죠. 당신한테 묵비권. 불리한 건 하지 불리한 거 얘기하지 마시오. 인제 하겠 마시오. 그러면 수사 중인 사안을 조사관이 이게 알아낼 수는 네.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왜 그날 조류 그 뭡니까? 퇴치반? 네네. 조류 퇴치반이 한 명밖에 없었냐? 왜 규정이 그따위로 만들어졌어? 이제 여기서부터 가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평소엔 어땠고 조류 상황이 어떻고 입을 네네. 다물어 버린다는 말을 거죠. 못 하죠. 근데 이렇게 될 줄 알고 규정 만든 건 아닐 테니 그날 조류가 그렇게 많이 날아올 거라는 거를 왜 미처 몰랐어? 막 이거 처벌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공항 만드는 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뭐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들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뭐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시스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안공항 같이 적자 공항에 거기 조류 퇴치반을 뭐 수백 명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 몇 또 대 안 예를 들어서 수백 뜨는데. 명을 달라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주겠어요, 우리나라의 그걸? 뭐 기재부에서 이렇게 뭐 예산 배분이라든가 네. 인원 배분 같은 게 그렇게 쉽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말단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계속 다치죠. 이게 좀 다치는 경우에 되면은 결국은 시스템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맞아요. 사고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에서 개인의 이제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현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그 시스템을 개선을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 지금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분들, 수사하고 있는 분들, 또 관련된 정부의 기관에 계시는 분들 듣고 계시다면은 이런 거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말씀드렸는데 20분이 가버렸습니다만 오늘 하나하나가 다 귀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뭐 이 블랙박스가 이렇게 돼서 좀 상황은 어렵게 됐습니다만 이 유가족들을 달랠 수 있는 그나마 그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되는 겁니다. 힘 닿는 데까지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저도 물러나죠. 여러분 이번 주 슈퍼위크다 막 정치권의 슈퍼위크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내일 국정조사가 시작이 돼요. 이 12.3 사태와 관련된 국정조사 시작이 되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또 특검안 아마 재발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내일 7시 10분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죠. 교수님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